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은어 발굴 이후에 80여 년간 수집된 은어 갑골의 탁본과 사진 그리고 모사본 4만여 편을 13권의 책으로 엮은 갑골 문합집입니다. 1982년 상해대학 교수를 역임한 광마략이 수편하고 호우선이 종편한 책으로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권이 있다고 합니다. 1989년에 나온 은어 갑골각 사료찬과 1992년에 나온 은어 갑골각 3호석 총집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갑골 문합집 4만여 편과 소둔남지 갑골 4천여 편, 영국이 소장하고 있는 갑골집 2600여 편과 동경대학 동양문화연구소의 1300여 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1년 발굴되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2003년에 출판한 화원장 동지 갑골이란 책인데요. 이들은 갑골문의 해독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갑골문의 기본적인 형식은 가장 먼저 60간지 중 복을 하는 날짜를, 그 다음에는 복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전복을 하여서 묻고자 하는 내용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달의 순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갑골문을 예로 들어보자면 무오복이라는 말은 무오일에 점을 치며, 사정이라는 말은 정인 사가 묻습니다. 방기정금 일불이라는 말은 방이 오늘 침입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가 있고요. 1월이. 갑골문은 상나라 당시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갑자복 영정, 갑자일에 복을 하여 정인 영이 묻습니다 라는 말이죠. 왕빈갑 상갑협 망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이 상갑을 모시고 협제를 올리면, 여기서 협제는 이제 제사의 명칭인데요. 우환이 사라지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대목은 개축복 정, 개축일에 정인이 복을 하여 묻습니다. 금세수화, 올해 벼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인길, 제8월 유왕8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8월 왕 8년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갑골문에 새겨진 상나라의 동북방에 위치한 방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상의 동북방에 위치한 여기에 나오는 방이 과연 대제국 단군조선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영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중국은 방을 단군조선이 아닌 일반 명사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먼저 방의 자형 변화에 대해서 보면 갑골문자에 나타난 방은 열십자 모양의 하나님 신자와 사람 인자의 결합으로 보이는 글자 모양입니다. 즉 방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금문과 전국시대의 문자를 거쳐서 오늘날의 방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는 데이빗 앤 키틀리에 의하면 갑골문에서의 방은 미분화되고 다의적인 개념이며 우주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서남북 사방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신격으로 모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의 추수는 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족의 중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뜻하며 상나라의 변경, 인방,
토방, 공방의 경우와 같이 상이 아닌 집단이나 적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학자들이 많이 참조한다고 하는 패권주의 경향을 보이며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담기양의 간명 중국 역사 지도집에 그려진 상나라 당시의 지도입니다. 상나라식이 북방에 귀방과 그 서쪽에 공방이 표시되어 있으나 갑골문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귀방의 동쪽, 즉 상나라의 동북방에 위치했던 방은 무슨 의도에서인지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기양은 왜 상나라와 가장 중요한 관계였던 방을 표시하지 않은 걸까요? 방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필시 담기양은 상의 동북방에 있던 방이 단군조선이라는 것을 자신의 연구를 통해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화 패권주의 성향을 갖고 있던 담기양이 고의적으로 단군조선의 실체를 숨기려는 의도로 방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방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방을 특정의 국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풍신은 갑골문이 존재한 상나라 시기에 계속해서 존재한 대표적인 나라를 방이라고 하였으며, 나고는 무정왕 시기 방에 대한 전쟁 복사는 매우 활력 있으며 활동 영역이 넓은 초원민족의 특징을 갖는 오래된 민족임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봉하는 갑골문과 청동기 출토 유물을 통해서 기서지역인 태양산의 동쪽 지역에서 기북지역 일대인 하북성 북부가 방의 주요 활동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발은 무정왕 시기의 전쟁 복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무정왕 시기에 상과 전쟁을 벌인 방국은 80여 개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방과 공방의 전쟁이 가장 두드러지며 상과 방의 전쟁 복사는 총 230여 편이 되며, 방은 상의 동북방에 위치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유목국가였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나라 무정왕 때인 기원전 12세기경 하북성 북부와 태양산 동쪽에 있을 만한 나라는 과연 누구였겠습니까? 그것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단군조선뿐입니다. 다음으로 갑골문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방에 대해서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골문에서 제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격으로 사용되는 방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서 토방, 인방, 공방, 강방 등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방이며, 세 번째는 상의 동북방에 위치한 특정 국가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서의 방이 있습니다.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격으로서의 방을 볼 것 같으면, 방은 상으로부터 체의례를 받는 신격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신의 복, 내정, 제우 남방 왈미, 풍이 9년, 다음 글자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일에 복을 하여 정인인 내가 묻습니다. 미로 불리는 남방에게 체의례를 올리며 풍이에게 풍년을 구할까요? 1월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음은 정, 제우, 동방왈, 석, 풍왈, 협구년, 그 다음 글자 역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정인이 묻습니다. 석으로 불리는 동방에게 체의례를 올리고 협으로 불리는 풍에게 풍년을 구할까요? 라와 같은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은 상으로부터 체의례를 받는 신격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의 복,
내정, 제후 북방왈, 복, 풍왈, 그리고 다음 글자는 드러나지 않고요.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해일에 복을 하여 정인 내가 묻습니다. 복이라 불리는 북방에게 채의례를 올리고 뭐라고 불리는 풍에게 풍년을 구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음은 정, 제후 서방왈, 이 풍왈, 이 9년입니다. 이 9년하고 다음 글자도 드러나지 않았죠. 정인이 묻습니다. 이라고 불리는 서방에게 채의례를 올리면서 이라고 불리는 풍에게 풍년을 구할까요? 여기에서 제는 천신에게 올리는 채제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기도 우방 수년, 다음 글자 역시 드러나지 않고요. 장차 방에게 기원을 올리면 풍년을 줄까요?와 같이 되어 있죠. 상이 방에게 기원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방은 상에게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상으로부터 기원을 받고 상나라에게 풍년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다음입니다. 갑인복 기제방일강 이루 구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인일에 복을 하여 묻습니다. 장차 방에게 강족 1명과 소 1마리, 개 9마리로 채제사를 올릴까요? 라는 글이죠. 자, 나라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서 나타나고 있는 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 우대 갑고 공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갑에게 공방의 침입을 알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이모복, 빈정, 왕유, 부호, 영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모일에 복을 하여 정인, 빈이 묻습니다. 왕이 부호에게 인방의 정보를 명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계사복, 쟁정, 고토방우, 상갑, 사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사일에 복을 하여 정인, 쟁이 묻습니다. 상갑에게 토방의 침입을 알릴까요? 4월이라는 뜻이죠. 다음은 정, 무로 부정, 벌용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인이 묻습니다. 부정을 불러 용방을 정벌하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방이 특정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드러나 있지 않고 축복이라고 되어 있고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기, 정우상, 10월 무슨 축일에 복을 하여 왕이 묻습니다. 장차 방이 상을 정벌할까요? 라고 묻고 있죠. 다음은 계해복, 왕, 방기, 돈대읍, 계해일에 복을 하여 왕이 묻습니다. 여기서 왕은 상나라 왕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묻습니다. 장차 방이 상의 도읍인 대읍을 감독하고 꾸짖을까요? 상나라의 도읍을 대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나라의 왕은 지금 방이라는 나라가 대읍을 감독하고 꾸짖을까봐 걱정하는 의미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을사복, 금일방정, 6월이라고 되어 있죠. 을사일에 복을 하여 묻습니다. 오늘 방이 침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방이 쳐들어올까봐 지금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무신복, 금일방정, 불, 서구, 자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신일에 복을 하여 묻습니다. 오늘 방이 쳐들어올까요? 안 올까요? 저녁에 방에서 비가 왔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비우자가 하늘에서 내리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혹시 고조선의 풍백우사 운사의 우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즉 방인 고조선에서 우사가
온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요. 정망래한 자방, 정이 묻겠습니다. 방으로부터 화가 오지 않을까요? 정순망우, 정이 묻습니다. 열흘 동안은 걱정이 없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순망래안 자방, 정이 묻습니다. 열흘 동안 방으로부터 화가 오지 않을까요? 방으로부터 화가 올까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정순망우, 열흘 동안은 걱정이 없을까요? 라고 다시 또 묻고 있죠. 자, 과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갑골에 나타난 내용들을 해석해 보면 상은 방의 감독과 정벌로 인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방과 상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방은 상의 도읍인 천읍상, 대읍상, 자읍상을 쳐들어가서 정벌하고 감시하고 꾸짖는 위치에 있었으며 때로는 상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기 정우상, 방제인, 방이 장차 상을 정벌할까요? 방이 인방에게 재앙을 내릴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방돈상, 방이 상나라를 감시하고 꾸짖을까요? 그 다음은 방돈주입니다. 방돈주. 방이 여기서 주는 주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 주나라는 상나라의 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도읍 정도였습니다. 방이 주나라를 감시할까요? 그 다음은 방기 돈대읍, 방이 장차 대읍, 여기서는 대읍상, 상나라의 도읍을 얘기하는 거죠. 대읍상을 감시할까요? 방기수, 방이 장차 도움을 주겠습니까? 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방은 상을 끝없이 위협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며 정벌하고 때로는 상에게 도움을 내리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상의 동북방에 존재했던 나라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역사상 그 유일한 나라는 단군조선뿐입니다. 따라서 갑골문에 나타난 방은 상나라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당시 기원전 12세기경에서 17세기경 상의 동북방에 존재했던 나라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그 유일한 나라는 단군조선뿐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주신이었습니다.